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일반인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사주풀이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를 대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인기도 많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걸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 관심도 없는데 왜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도 카페에 무료 상담 신청하고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유튜브 신청만 하려고 들지는 마시고요. 카페 오셔서 무료 상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풀이는 그동안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풀이를 안 했던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좀 뭐랄까요, 좀 사연이나 또는 카페 활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뒤로 미루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분들 사주풀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임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은 활동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많이 하신 분인데 풀이를 안 하는 이유는 올라오는 질문들이 다 이렇게 스승님한테 배우셔야 되는, 또는 뭔가 이렇게 친분이 있을 때 들려줘야 되는 얘기들을 주로 질문으로 올리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친분이라고는 이제 카페 활동하신 것 본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승도 아니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그렇고, 가르쳐 주자니 설명할 게 너무 많고 해서 뒤로 미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유튜브 사주풀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제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할까 합니다. 자, 신축년 소띠해에 태어나셨고요. 갑오월이라고 해서 이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진일주로 태어났고요. 신사시에 태어났네요. 5월의 경금은 공통에서는 임수를 먼저 보고 개수를 치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아이디가 닉네임이 임수인 것은 이 팔자에서 임수를 필요로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나봐요. 원국에 없는 것은 쓰기가 좀 곤란하고요. 5월에 이 경금이 임수를 본다라는 것은 조후가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주에서 조후가 갖춰졌다라는 것은, 조후는 개인적인 기량 발굴 뭐 이런 측면에서는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이 운에 적용을 시킬 때 꼭 필요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조후는 그냥 딱 일신상의 편안함,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조후거든요. 그래서 조후 용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낭만강적인, 낭만이 아니고 난강망적인 개념에서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을 읽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자연법이라고 하면서 조용신을 가지고 운에 대입을 해서 이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밝히지만 공통보감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후가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겨내자, 또는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운에서 왔다고 적용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수라고 하는 이 아이디는 자기 용신이 임수인 것 같아서 임수로 하신 것 같은데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 사설이 좀 길었지만, 자, 5월 경금 뭐라 그래요? 정관격. 정관격은 격용으로는 정인용신, 그리고 이 재성도 치용이 가능해요. 네, 이 팔자가 정관격인데 신약하죠. 그래서 격용으로서 인성용신이냐 억부로서 인성용신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참 보게 되는데요. 5월의 경금 정관격이 격용으로 인성용신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춘 정관격의 인성용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냐 또는 시험을 보고 큰 회사 갔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억부용신으로서 인성용신은 정관이라고 하는 그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했냐,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했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있냐 또는 학벌이나 직장의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격용이냐 억부냐 이것을 논하게 되거든요. 그냥 사주만 봐서는 억부용신으로서의 인성용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은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격용으로서 인성용신을 했다면 저기 재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저 비견 겁재들이 희신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재운이 왔을 때 격생하니까 업무의 부담감이 높아지지만 활동 영역이 커져서 회사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억부용신으로서 인성용신 했으면 저것은 재운이 오면 재극인이 되어서 관인 상생이 어려워지고요. 식상이 없지만 식상이 살아나서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용이냐 억부용이냐의 차이인데요. 격용이면 스펙을 갖춰서 세상에서 쓰임이 커요. 그래서 키우는 운에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이런 데서 승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관격의 설명에서 병용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성이 용신이라서 인성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하극상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력과 능력입니다. 실력은 인성에서 나와요. 능력은 식상에서 나옵니다. 뭔 차이예요? 실력은 내가 배워서 이제 하는 것들, 일 처리하는 능력,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실력은 내가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인성이라고 하는 실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실력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위주로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1. 갑오, 신사, 동주사처럼 인생의 명암이 교차하는 것인지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갑오하고 오는 동주사의 의미는 한때 잘 나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잘 나가려면 조건,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월 1에서 동주사는 잘 나간 것으로 보고요. 시에서 동주사는 자녀의 변동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갑오 동주사 그랬으니 30세 이전에 잘 나가 봤어요.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에서 신사 동주사는 비겁 관 이것이 잘 나간 것을 보고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제, 경쟁자, 동료, 자녀 등이 동주사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저걸 발동시키면 동주사가 발동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되냐면 자년, 해자축 하면서 이제 해수가 와서 톡 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해년 바로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년이나 해년에 동주사가 되니까 이때 이제 잘 나가지면 다음에 이렇게 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년에 잘 나가면 자년에 사해요. 왜요? 때릴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59세니까 이 시기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관, 자녀 또는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경쟁자나 형제가 잘 나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 되면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수가 발동할 때마다 얘를 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추고가 실생활에 관여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연월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연월은 일단 30세 이전이고요. 내가 아닌 부모와 조부모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연월의 추구는 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애매한 것을 말해요. 가까이서 모셨으면 고부 갈등 있었을 거고요. 멀리서 모셨으면 효녀, 효부 뭐 이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향에서는 인성의 기문 이러면 애정적으로 이상형이 뚜렷하지 않고 정들면 착각을 해요. 이것이 작용하는 거고요. 관이 귀문이니까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처리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30세가 넘어가면서 슬슬 이런 부분이 약화되어 갑니다. 왜? 금묘하시리라고 하는 이 궁성적인 개념에서 이미 이 기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화가 약해지게 되니 30대 이전에는 심장, 시력, 혈액순환 계통 쪽 약해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작용을 해요.
축으로 관이 훼손이 되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뭐 아까 그 얘기 다 드렸고요. 4번 가보하고 있는데 오화 관이 인다 설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5월이고요. 시에 사화 있고요. 이러니까 인다 하지만 관설이 심하다는 아니에요. 답이 됐나요? 오화 사화가 있는데 월 일지에 진으로 사가 공엽돼서 직장 전변이 많은가요? 아니면 전실돼서 공엽돼 이건 좀 그렇고요. 운이 보시면 인묘진 이 운을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관설시키는 운이 왔어요. 인묘할 때는 내가 관둔 거고요. 기축 무자하고 오는 것은 관설되니 회사가 망한 것을 말해요. 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신사 시주에서 시상겁제 말년 공핍 이것은 추명가인데요. 시상겁제 말년 공핍 이것이 조건이 충족되려면 쟁제가 심하고 관이 없으면 되죠. 관이 있죠. 근데 저게 이제 쟁제 문제가 아니고요. 재성이 설된 문제죠. 천간에 드러난 재성이 근약한데 설되었다. 처가 골골합니다. 돈이 잘 빠져나갑니다. 안 모여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거 겁재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간에 드러난 재성이 근약하고 동주사 되었으니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나간지 모르게 나갑니다. 흐지부지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 문서로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년에 저게 겁재가 있어서 뭐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자대운에 새로운 일이 생기나요? 자,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가 그랬죠. 대운은 환경입니다. 상관이 왔으니 정관격이 정관을 버리고 상관을 쫓아가요. 이거 뭐예요? 체면 구길 일이 생깁니다. 직장인이 직장 안 다니고 밖에 나와서 자영업 합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 정관격의 정인용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품이 있는 일,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폼나는 일, 지시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상관운이 왔으니까 웃긴 일 해야 합니다. 깨는 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랑 안 어울리는 일을 하라고 운이 시킨 거예요. 이때 직장을 고집하면 윗사람이랑 잘 싸워요. 불법, 편법적인 일을 하기 쉬워요. 미운 털 박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환경이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동안 안 해왔던 일을 하는 겁니다. 채신머리 없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은 본인이 할 일입니다. 지금 딱 이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폼 안 나는 일, 남들에게 내가 이거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일 하기 쉽습니다. 점쟁이 일이 그럴 수도 있죠. 정해대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격투간되었네요. 나를 알릴 때가 왔죠. 해자축하는 식상운입니다. 깨는 일로 나를 알리죠. 반격의 인성용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일 해볼 수 있어요. 비겁 다자한데 정관이 드러났으니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뭔가 잘 배워서 책을 내거나 이름을 얻거나 해서 살아남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가는 독촉하는 운이죠. 억압하는 운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억부인성용신이지만 그래도 뭔가 공부한 보람이 생겨야죠. 관이 왔으니 내 이름 걸고 뭐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은 그냥 환경적인 논리입니다. 넘어가죠. 대운에서 운을 논하지 말자는 겁니다. 질문이 참 많네요. 제가 이래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봐야 될 것들인데요. 해주자니 참 설명할 게 많네요. 기해, 경자, 신축, 이민, 신묘. 이민에서 신묘로 넘어가나요? 네, 계묘겠죠. 세운의 희비가 갈리나요? 당연하죠. 세운은 그날의 날씨 개념입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느냐, 칼바람이 부느냐,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희비 당연하죠. 네,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천간에 비겁이 다자하고 쟁제하고 있는데 굳이 용신을 잡자면 무엇인가요? 천간에 다자한 것은 대부분이 기신. 근데 정관격에 정인용신 그랬는데 재성이 투간되었으니 재성이 기신이면 겁재가 희신이네요. 자, 이 희신이 다자한 것의 문제. 사주에서 희신이 다자하면 주변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왜? 용신의 기운을 설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재가 희신, 대가를 주면서 도움을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형, 호재 기본인데요. 인성용신, 겁재, 희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작년 하반기에 퇴사했는데 상반기에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취업 상반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름철이라고 하는 사오미 하는 시기 가능합니다. 원령에서 생하는 것이니 생존을 위한 몸부림. 연월에서 투간되었으니 기존에 하던 것, 즉 새로운 것을 할 생각이 없죠. 내년에 새로운 일 할 거예요. 근데 올해 짧게라도 취직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 질문이 다 끝났네요.
꽤 긴 시간 동안 임순민 사주풀이를 했고요. 네. 자, 다음은 헬로 비너스님 사주풀이입니다. 무술년 개띠해에 태어났고요. 개해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신일주로 태어났고 임술시로 태어났습니다. 해월의 무토는 간목 병화를 봐야 되는데요. 간목도 없고 병화도 없네요. 자, 해월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철. 간목 병화를 보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 해월의 무토가 개수 임수가 투간되면 비견이 용신이 됩니다. 왜요? 수가 창궐했다 그러거든요. 재성인 수가 창궐했다. 이거 재다 신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돈에 연연하기 쉽고요. 부옥빈인 그래요. 큰 집에 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구조이죠. 개수가 쟁합되었으니 무토에 쟁합됐네요. 내 것이 여기저기 합의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어려서 노래를 좋아했지만 결혼해서 못했고 남편분이 기가 세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노래 교실에 다녔고 음반을 냈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년 전부터면 여기서부터네요. 조우가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때가 왔나봐요. 자, 제격이죠. 제격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신약하여 그리고 조후가 안 되어서 좋은 게 내 마음대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자포자기 같은 겁니다.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란 얘기고요. 비견용신이니 내가 잘나려면 친구나 동료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이 없네요. 관이 없네요. 근데 제가 쟁합되었네요. 이러면 이제 조건 보고 결혼하세요 하는 거고요. 근데 저것이 여기저기 합하니까 내 사람 같지 않네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 얘기를 했는데요. 노래. 토는 원래 성량이 좋습니다. 재성은 원래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격들 실용음악 하는 분들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이 없고 인성이 없는 것은 소울이 없는 음악일 수 있어서 감성 전달이 잘 안 되니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경관되면 트로트가 잘 어울리고요. 제격이면 재미있는 노래가 좋죠. 비겁이 용신이니 대중성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좀 있으신데 트로트 쪽이 아니고요. 포크송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관은 없고 그러니 이름을 알리거나 크게 놓을 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취미로 하시거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운이 인성이 오면 무인성 하다가 인성 오면 과거에 대한 회한
후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는 우울함이 생기니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됩니다. 노래 하셔야 병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노래 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대신 노래하는 것에 만족하세요. 올해는 겁재운입니다. 새로운 경험 쌓을 때죠. 그러니 나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노래 계속 하시면 되고요. 2. 남편의 반대와 본인 성격으로 돌아다니질 못했는데 주변에서 무시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노래교실을 간두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올해 간두실 수 있어요. 올해라면. 왜냐면 지지에서 있는 것이 천간에서 변해서 투간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 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새롭게 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요. 저 남편이 어딨죠? 해중 간목 천간의 개수, 이것이 남편일 수 있는데요. 천간의 개수는 쟁합되어서 내 것이 아닌 듯 내 것인 듯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무인성이 인성운 와서 아무래도 내가 헛산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마음만 버리면 됩니다.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라 남편이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네, 됐죠? 여행 다녀도 되냐고요? 예, 다니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건강 물으셨는데 제가 건강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들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요즘 병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에 임술 100호를 뒀는데요. 저것이 활동하는 100호네요. 자, 노래 계속 하세요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 많이 하는 것도 100호거든요. 내재되어 있는 기운이 폭발할 수 있어서 노래라도 안 하면 병 생깁니다. 네, 노래하십시오. 시기적으로 내년에 건강 조심하세요. 수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건강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헬로 비너스님, 예, 노래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미님 사주풀이입니다. 신유년 닭띠해에 태어났고요. 갑오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을묘일주로 태어났고 갑신일주로 태어났네요. 자, 5월에 을목 개수 있어야 되는데 없죠. 병화는 개수가 있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조우는 뜻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식신격입니다. 근데 재성은 없고 겁재만 있네요. 식신격의 겁재투간 책임질 일이 많아요. 돈 벌면 나갈 곳부터 생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해져야 하고 고향을 떠나고 육친이 없는 데 있어야 그나마 좀 편해집니다. 네, 위로 받으려고 올리셨는 것 같은데요. 고생 참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 유튜브 사주풀이는 제가 이렇게 상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분석이 우선이거든요. 자,
책임질 겁재가 너무 많고 갑오 동주사 하였으니 한때 잘 나갔던 형제, 경쟁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다 귀신이거든요. 내가 근을 내리고 있는 귀신이다. 의지하고 있는 귀신, 쳐낼 수 없는 귀신을 얘기를 해요. 뭐 가끔 형제가 돈 쓰고 내가 갚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십시오. 2년 전부터 안 좋은 일이 겹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관운에 있네요. 2년 전이면 평관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관은 채무, 독촉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운에서 재성이 무술년에 정제가 와서 쟁제가 되니 더럽고 치사하니 내가 받을 걸 못 받아요. 올해 기해년 지지로 해수가 묘목에 합할 때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가을쯤 되면 해결될까요? 소송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을쯤? 네, 가을쯤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이 어디로 가나요? 고생이 좀 더 남았네요. 네, 조금 더 고생하실 일이 있습니다만 2021년까지만 잘 버텨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딱 2개거든요. 힘들다. 작년 힘든 운 살았고요. 재생 살했고 쟁제됐고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남는 거 없고 뺏기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그나마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하던 일을 꾸준히 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을쯤 돼서야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이라서요. 여름 지나고부터 조금씩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주에서 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가 늘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실력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실력을 키울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짧게 회사 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식신격에 관항은 아닌데요. 식신격이 인성 없이 관을 본 거, 남편 폭은 좀 떨어지니 친구 같은 사람, 좀 편한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남자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네요. 네. 다음은 영어네요. 이분 사주풀이. 제가 이분 사주풀이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원칙이 남의 사주 보지 맙시다 예요. 내 사주만 봅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사주라고 올렸네요. 5월의 신금은 임수를 봐야 됩니다. 임수 봤네요. 그러면 이 팔자가 어느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해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 긍정적이죠. 5월의 신금은 평관격입니다. 평관격은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원래가 이제 그 틀 속에 집어넣는 일 잘합니다. 그래서 편곡, 작곡 이런 거 잘하고요. 디자인 이런 거 잘합니다. 그 중에서 저 화는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쪽이 적합합니다. 질문 볼게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고 음악이 푹 빠져서 노래만 듣고 살아갑니다. 예.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원래 미술에 소질이 있었는데 음악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앞으로 가수나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예체능 소질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가수 영역 확대. 그럼 뭐 해야 돼요? 격생하는 운을 만나면 좋죠. 근데 운이 억부네요. 억부는 세상과 타협하는 건데요. 19세에 겁재운이 왔으니 유학을 보낼까요?
집 떠나서 새로운 일 합니다. 즉 전공이나 진로가 또 수정될 수 있어요. 왜? 격이나 세력이 아닌 억부라서 그렇습니다. 억부라는 것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편관격이 인비운을 살면 잘 산다 그래요. 근데 신약하면 억부운이라서 세상과 타협을 하죠. 그러면 가수 어렵거든요. 그러면 작곡이나 편곡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수는 좀 그러네요. 네. 아빠가 군인 경찰 생각하고 있다고요? 원래 편관격의 직업성은 군, 경, 검, 의료 이쪽이 원래 적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하면 맞는데요. 이것은 점쟁이가 정해줄 것은 아닙니다. 왜? 아직 자기 가치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모가 지켜보고 어느 쪽 재능이 있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담을 미룬 겁니다.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솔로 가수가 되어야 하고 락발라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성공하려면 30세 넘어서 반짝 기회가 옵니다. 이때 성공하세요. 즉 작곡, 편곡하다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성공하겠죠. 뭔 얘기냐면 아이돌 사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솔로잉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당님 사주 풀입니다. 사연이 좀 많네요. 일단은 볼게요. 진월의 정화 간목이 먼저 필요합니다. 없네요. 간목이 없다라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보다 좌절하기 쉬운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지속력, 끈기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월의 정화인데요. 진월, 진술충미 연령은 참 보기가 난감합니다. 일단은 투간된 것은 토예요. 그러니 화, 토 이렇게 해서 상관격에서 식신, 투간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상관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런 것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투간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근면하게 잘 해보려는 마인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목이라고 하는 인성의 기운이 없으니 지속력이 짧아서 공부해놓고 다른 일 하기 쉽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주에서 진월의 정화가 약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식신격의 재용신 또는 상관격의 재용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재용신입니다. 재용신 그랬으니 처, 아버지 이런 분들 또는 돈 이런 것이 내가 추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진월의 진중에 을목을 쓰는 거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며 배워라 입니다. 즉 학교에서 배워라가 아니고 일하면서 습득해라 입니다. 아버님이 사고를 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왜 치셨을까요? 식신격 또는 상관격의 재용신 그러면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용신은 내 의지이고요. 육친적으로는 관인 이것이 부모예요. 그러면 인성이 없으니 부모 덕이 없네요. 관이 없으니 아버지의 역할이 좀 의심스럽네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정유년에 누명 쓴 아버지 지지유금 경금이 그늘 왕하게 내렸네요. 자, 육친적으로 아버지로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비견다자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뭐 한 건 아니고요. 같이 뭐 하다가 문제가 생김. 대운이 개수는 평관인데요. 아버지 경금 입장에서는 개수는 상관이죠. 상관, 견관 한 대운에서 관이 왔으니 누명 쓸 수 있어요. 네, 좀 갖다 붙이기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육친 돌리기 하는 겁니다. 경금재성, 정화, 정관, 그죠? 개수, 대운에서 상관일 하신 것. 아버님도 되게 고지식한 분이십니다. 경금이 경진하고 편인지에 앉아서 정관을 받죠. 요령 없고 고지식한데 재성이 목이 없으니 어떤 일을 꾸준히 하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다가 개수가 왔으니 요령을 부렸어요. 새롭게 뭔가 들떠서 하다가 경금이 옆에 있는데 남의 말 듣고 사고 치신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운이 24세부터 편관이 왔어요. 대운에서 환경에서 독촉하는 운입니다. 고생하라고. 저것이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지금 힘든 운에 살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곧 좋아지겠죠 라고 기대해 봅시다. 갑신대운이 오면 이때 와서 내가 뭐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겠지만 이때 얻는 게 많아요.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라고 했죠?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짧게 올해 이제 식신이 왔어요. 지지 해수 달고 그러면 월에서 귀문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트러블 발생 이도 저도 아닌 일지충
앉은 자리가 불편함. 천간 식신. 일은 많아짐. 그런데 잘 꼬이고 불편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년에 제가 왔는데요. 네, 재운이니까 월령에 합하고 들어왔으니 자리 좀 잡겠죠. 네, 질문이 뭐냐면 이제 아버님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거 하고요. 20대를 돌아보니 자기 의사와 다르게 안 좋게 작용이 됐습니다 하는 거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선이 있어서 시련들이 있어서 힘든데 이완이 되고자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완을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점쟁이라 운만 읽어드렸는데요. 고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24세부터 들어온 게 한 29세 이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으로 29세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슬슬 고생이 끝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주에서 이제 상관 생재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는 식신 생재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열심히 근면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멀리 보지 말고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너무 멀리 볼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지사화 지금 이제 정사 이쪽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재성은 이렇게 합돼서 변해가네요. 재성으로. 그러면 천은 좀 착한 여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가 센 여자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주에서 경금이 천간에 들어나 있는 게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처의 기세가 지나치게 강해서 집안에서 좀 엄한 아버지 또는 너무 고지식한 아버지 이랬거든요. 결혼하면 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유튜브 사주풀이 신청 올렸던 분들 안 했던 분들 거를 다 같이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다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로 일반인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